자, 그 다음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은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하나를 더 쓸게요. 밑에다가 얘를 복사해서 주석하고 이렇게 하고 주석하고 자,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걸 쓰겠죠. 버튼 뭐 이거는 버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얘한테 이제 스타일을 매기고 싶을 때 스타일을 어떻게 매기냐 요런 얘기인데요. 원래 우리가 HTML에서는 어떻게 매기죠? HTML에서는 여기가 HTML이니까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버튼 이렇게 하고 버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인라인 스타일을 매기고 싶을 때 여기다가 컬러 이렇게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 HTML에서는 요런 요소를 뭐라 부르죠? 어트리뷰트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의 하나에 이렇게 CSS 스타일 그 작성되는 CSS 그거를 문자열로 인라인으로 쭉 쓰는 거죠. 근데 이 어쨌든 얘네들도 요 컴포넌트 요 안에 있는 요 JSX 얘네도 나중에는 이런 엘리먼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트리뷰트를 상당 부분 사용할 수 있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추가해 줄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스타일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오브젝트는 보통 이렇게 생긴 거죠. 컨스트 스타일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니까 요런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얘처럼 쓰고 싶은 걸 쓰는 건데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키가 되고요. 컬러가 키가 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밸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컬러 하고 뒤에 레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컬러 레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일 때는. 근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따로 빼서 오브젝트라고 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인라인이라는 특성이 그냥 딱 거기서만 딱 하고 끝낼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바로 오브젝트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뜻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중괄호가 두 개 들어가죠. 네. 왜 그러겠어요? 요거는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야 라는 소리고요. 요거는 아 오브젝트야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통째로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요걸 표현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옛날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편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보더 뭐 탑 하고 뭐라고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CSS에는 그쵸?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중간 요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거 뭐라 부르죠? 하이폰인가? 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키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에 나올 때는 보더 하이폰 탑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 되면은 지금은 좀 뭐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 객체에 가지고 있는 이 키가 어떤 건지가 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타이핑을 하면은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 쓰면은 그래서 그렇게 쓰면 또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라인으로 스타일링 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뭐 HTML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라인으로 하는 거는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가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인라인으로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일을 다 하고서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인라인 스타일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요게 특이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버튼 클래스 뭐 이래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죠. 뭐 btn 언더바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 클래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냐면 얘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하잖아요. 근데 클래스라는 말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키워드를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은 혼동이 오게 돼요. 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키워드는 미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을 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막 맘대로 지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는 bt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어트리뷰트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한 거. 뭐 아리아 뭐 이런 거 있죠. 아리아 뭐 이런 건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거 쓰면은 다 이제 나중에 HTML로 변할 때 어트리뷰트로 거기에 낑겨져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네, 마지막이 요거였었죠. 자신 요소가 있으면 꼭 닫아야 하고 자신 요소가 없으면 열면서 닫아야 합니다. 요거. 이게 꼭 중요한데 뭐 별로 특별히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네. 에디터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요거예요. 왜 JSX 쓰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냐면은 얘네가 그 JSX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변환 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일일이 이렇게 쓰면은 코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JSX가 가독성의 완승이고요.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던 애 바벨 요게 얘네들을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돌리기 전에 이 아이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최상 요소가 2개. 그러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뜨는 게 에디터에서도 지금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보기 전에 문제가 있음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문법적 오류를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네.